안녕하세요. 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오늘장 수급 중에서는 이제 관심 테마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 테마는 없었고 그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가지고 SGNG 관련 건은 아마 좀 지속적으로 좀 가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좀 저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정해봤습니다. 정해봤고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가장 저한테 그런 어떤 손실을 가져다 준 그런 어떤 패턴을 몇 가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은 오늘장 수급은 중국주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뉴욕 증시 이제 중국 기업이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나스닥에서 저는 S&P 500만 보다 보니까 중국주 쪽은 이제 좀 신경을 못 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앞으로는 다른 종목군에서도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교훈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해서 LG전자가 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좀 로봇이 한 번 더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만 좀 살짝 주고 오후에는 안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좀 올라갔다 내려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후에 이제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 가고 이제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우주항공 산업은 약간 좀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이재명 그런 어떤 대선 후보가 우주항공 작전사령부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합참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주항공 작전사령부를 뭐 창설한다는데 뭐 글쎄 뭐 실질적으로는 뭐 위성도 뭐 제대로 저기 잘 안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새해 신작 라인업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넥슨 GT,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합병권 계속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좀 갈 것 같고요.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고요의 바다가 인기가 많이 없을 거라고 이제 많이들 예상했는데 그 동남아 쪽에서 약간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조금 올랐고요.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했어요. 왜 어째서 예상이 됐었냐면은 아침에 이제 그 해외 뉴스, 핀비즈 뉴스 뭐 이런 거 참고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그런 어떤 녹색 그런 어떤 발전, 녹색 에너지에다가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제 그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원자력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은 했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이집트 원전 수주가 유력하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생각만큼 이제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지금 원전 쪽 차트 움직임은 다시 한번 더 상승할 만한 지금 차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깨 머리형 해서 좌측 어깨 완성됐고 머리 완성됐고 우측 어깨 이제 아마 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양은 원전 쪽 테마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 여기서 살짝 고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손절선 잡고 가능한 그런 위치긴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요렇게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요렇게 박살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쌍봉을 찍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죠? 쌍봉 말고 뭐 거의 뭐 내려가는 패턴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1,800억 원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횡령이 나와가지고 관련해서 거래 정지당했고요. 거래 정지되면서 다른 치아 치료, 레이, 덴티스, 덴티움, 뭐 디오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상승의 모양은 요런 건에 대해서는 동일하죠. 이렇게 아침에 뽑아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태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동반된 그런 그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실적이 동반된 뉴스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지금 이런 그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단타성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쭉 올렸다가 뽑는 또는 아니면은 쭉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그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이 10% 첫 돌파하면서 써니전자 한국정보공학 안랩 그 지금 이제 대장주는 한국정보공학이었는데 오늘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오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안랩을 이제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단타를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안랩 덕분에. 예,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매 일지를 좀 한번 같이 그 보여드리려고요. 뭐 물론 그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단타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단타나 솔직히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단타나 스윙이나 예, 종가 베팅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뭐 코로나 부스터샷 임상 연구 승인이 미국 쪽에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상승 있었고요. 실적 호조 전망 증권사 쪽에서 DB 하이텍이 아니고 하이텍 DLNC 비트나인 TSI 이쪽에서 증권사 쪽에서 실적 호조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급계약 수주 여러 군데 있었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뭐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크게는 오르지 않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10% 정도 나왔고 차이가 좀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 쪽 그 정책으로 좀 많이 좀 치우친 경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안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 쌍방울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크게 뽑아주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신사업 기대감 두산 그리고 제주항공이 뭐 국내에서 5천만 명을 이제 돌파했다고 누적이겠죠. 예. 수소연료전지 뭐 개발 착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마 우주항공 쪽이랑 같이 해서 오른 거고요. 한미약품이 그 안과 약을 이제 이전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휴먼 메타버스 프로젝트 참여해가지고 EDGC 메타버스가 어제 약간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 가겠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발굴해가지고 2군 대장, 3군 대장들 발굴해가지고 점점 더 계속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나노 CMS 코로나 3일 램프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인증 획득했고요. 유비벨록스 마이데이터 사업 수혜 전망으로 이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AI 플랫폼 가치부가 이게 AI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약품 쪽에 이제 관련된 AI 플랫폼이라는 거죠. 예, 대유 유상증자 DNA 링크 주주 연대가 최대 주주로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오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시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죠. 한성네오텍도 그 아시다시피 그 한성네오텍의 자회사가 나스닥에 있는 회사에다가 그 물품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건 그때 별표를 쳤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예, 그리고 서부 TND, A21 뭐 메타버스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TNR 바이오펩 이렇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우습지만 매매일치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수익이 낮죠. 수익이 나긴 났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뭐 많다, 적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뭐 그냥 뭐 적당히 번 것 같습니다. 적당히 벌었고 점심 조금 넘어서까지 하다가 피곤해서 이제 그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랩을 이제 처음에 이제 매매를 했어요. 안랩을 이제 매매를 하는데 안랩이 오늘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미리 했어요. 근데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사지 않고는 못 버티는 그런 마음. 예, 그런 것 때문에 충동적으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이게 주말을 좀 쉬고 나니까 그게 좀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렇게 갭이 좀 많이 뜬 거에 대해서는 아침에 갭이 많이 떴죠. 아침에 지금 갭이 많이 떴는데 요렇게 갭이 뜬 거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타를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위에서 샀잖아요. 그래도 요선에서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요선 맞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4%로 지금 아침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잘못한 그 매매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안랩부터 하나씩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넥슨 GT 이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넥슨 GT 넥슨 GT 제가 단타를 이제 잘 하는 편이 아닙니다. 단타를 잘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한 2%나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2% 정도 먹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 아마 요 바닥 쪽에 여기 꼬리 달아주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아마 진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넥슨 GT 진입할 때도 무슨 생각으로 이제 진입을 했냐면은, 어차피 이거 조금 있으면 떨어진다 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평행하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떨어진다. 그래서 바로 일부 아주 소액만 챙겨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저는 조금 많이 매매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여러 개를. 예. 그리고 경남 스틸을 요 위에 쪽에서 이제 최초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가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제 최초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된 게, 처음 매수하고서 이게 호가창 흐름 보니까 이거 떨어지겠더라고요. 이 흐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흐름이 좋지가 않아서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손절선을 요쯤에다 잡았어요. 요쯤에다 잡았는데 실제로 그거 딱 위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 매수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한 4~5% 정도 먹고 이제 팔은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오후장에 봤는데 여기 요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갈 줄 알았어요. 요렇게 갈 줄 알고 일단은 한 주 샀어요. 조금 약간 점심 이후니까 오후장이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빠방하게 터지다가 거래량 전혀 안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홍준표 관련 종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런 꼬리 모양 요런 것들 보고서 이게 요렇게 바가지 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매수하고 그 다음에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갈라 그러나 추가 매수도 했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정리를 좀 한 케이스입니다. 예. 호가창을 보고서 이제 그 힘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심텍홀딩스, 요거는 심텍홀딩스 이제 자 이게 PCB 종목, 반도체 종목들은 요렇게 차트가 요런 모양으로 오르든지 아니면 요 모양으로 오르든지 요 모양으로 오르든지 올라가는 날은 똑같아요. 거의 요렇게 올라요. 그거 이제 팁이죠. 예, 재료에 따른 그 차트의 모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CB, 반도체 요런 종목들은 요렇게 쭉 직진으로 뽑든지 아니면 통상 요렇게 뽑든지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텍홀딩스 같은 요렇게 뽑았죠. 그리고 심텍홀딩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지막에 갈 때까지 자리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요거 꼬리 들어오는 거 보고서 이거 더 내리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좀 매도를 빠르게 했죠. 저는 이제 제가 꼭 지키는 게 뭐가 있냐면 1파 상승입니다. 1파 상승. 왜냐하면 제가 단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1파 상승하고서 이제 끝내는 게 제 저의 그런 어떤 1파 상승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한신기계도 매매를 했어요. 한신기계도 아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일본봉으로 보면은 좀 다른데 살짝 내려왔을 때 먹고서 요거는 오늘 요게 끝이다 라고 이제 매매를 좀 했었고요.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외국 뉴스 보고서 원자력 쪽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근데 아침에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가지는 못하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자, NX를 또 매매를 했는데요. NX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올랐죠. 지금 3% 밖에 안 올랐어요. 저는 이거 지금
NX뿐만이 아니라 건설 중소형 쪽에 지금 관심이 조금 있어요. 건설 중소형 쪽에 뭐 범양건영이나 이런 친구들도 좀 바닥 쪽에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모양도 좀 칠 것 같이 좀 그 봉도 조금씩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길래 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친 거죠. 네. 그래서 안 쳐서 바로 팔았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셀이 위에 올라가 있긴 있는데 저거 손해입니다. 손해.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한번 먹고 한번 더 먹었습니다. 한번 먹고 한번 더 먹었는데 한번 이제 약간 좀 슈팅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대기 타고 있다가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요 꼬리를 달더라고요. 꼬리를 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꼬리 달아주는 거 보고 다시 따라가가지고 한번 먹었습니다. 한번 더 먹었네요. 여기 3번 먹었네요. 여기서는 요 모양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요렇게. 근데 의심은 했어요. 뭐냐면은 원래대로도 1파는 완벽하죠. 근데 2파 이후부터는 좀 의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했고 실제로 크게 못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예, 바로 잘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봤네요. 그 다음에 이제 NPC가 오늘 안랩이랑 NPC 때문에 망했습니다. 안랩이랑 NPC 때문에. 물론 이제 다 복구는 전부 다 하긴 했는데 요게 만약에 여기까지 갔잖아요. 셀이 여기까지 갔으면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좀 손절을 이제 조금 괜찮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꽤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한 2% 이상 떨어졌는데 한 3, 4% 갈 때까지 버텼으면은 아마 오늘 그거를 회복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행히 모양이 안 맞는 거 보고서 이제 이 모양이 안 맞죠. 이게 오른 시간만큼 통상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오른 시간만큼. 자,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똑같죠. 요렇게 오른 시간만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각도가 여기는 지금 요렇게 올라서 요렇게 떨어지잖아요. 요 바닥까지 갈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라야죠. 근데 요렇게 올랐는데 요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가다가 멈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눌림을 기다릴 수 있는데 저런 거는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종목이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약간 좀 추격 매수였습니다. 추격 매수였던 것 같아요. 추격 매수. 모양이 딱 자리가 지금 추격 매수네요. 추격 매수 자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재료도 안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재료도 안 보고 들어갔고 쭉쭉쭉쭉쭉 뻗는 거 보고서 쭉쭉쭉쭉쭉 뻗는 거 보고서 추세 매매를 한 겁니다. 추세 매매. 계속해서 올라가 있구나. 그리고 보시면은 거래량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따라 들어간 거였는데 하고서 이제 금방 정리를 했습니다. 12시 반 13시 넘어가서는 안 한 것 같아요. 12시 반 정도에 이제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시 반 정도에 끝을 내고 점심을 먹고 그래서 잠깐 앉아가지고 경남스틸인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끝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종목을 이제 좀 찾아봤는데 뭐 딱히 종목이 좋은 게 없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종목이 없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이제 그럼 저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올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종가 베팅 기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게 있잖아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조금 감각에 좀 많이 기대는 편인데 이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걸 쭉 나열을 해요. 그래서 20% 이상 상승한 종목, 20% 이상 상승한 종목 중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안정되게 오른 종목 있잖아요. 안정되게 오른 종목이 시간외에서도 올라주면 그거에다가 베팅을 했었어요. 근데 재료가 좋은 걸로요. 재료가 좋은 걸로. 재료가 미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베팅을 했었고 거의 뭐 실패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이 지나면서 이제 좀 실패했죠. 왜냐하면 종가 베팅이라는 게 이제 상승 장에만 이제 좀 잘 먹히는 그 특화되어 있는 전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다시 또 종가 베팅에 대해서 기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꼭 100%다 되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종목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경험이 좀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어찌 됐든 우리가 기법을 하나 만들면은 좋죠. 만들면 하나 좋습니다. 기법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갖다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단타, 그죠? 단타, 스윙, 뭐 종배, 상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조건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요건 솔직히 좀 많죠. 스윙이나 종배가 진짜 좋긴 좋죠. 종배 그리고 상따 요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그런 어떤 저런 조건을 가진 차트들을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특징을 찾아내서 그 특징을 가진 종목을 다시 또 찾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종목을 찾아봤을 때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그걸 우리의 그런 어떤 기법으로 이제 삼을 수가 있는 건데요. 기법을 삼아서 하다가도 그게 꼭 100% 잘 되지는 않아요. 잘 되다가도 몇 달 잘 해먹다가도 갑자기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손해 봤을 때 한 번에 만회하려 하지 않기. 뇌동. 미수를 쓴다든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 200만 원 뭐 연속으로 지금 뭐 이번 주에 뭐 계속 매일 100만 원씩 막 벌었다고 치면 갑자기 5일 동안 500을 벌었는데 마지막 날에 실수를 해가지고 300을 깎아먹었어요. 그러면은 아시죠? 그러면 엄청 열받는 거 아시죠? 그럼 그거를 다시 만회를 하기 위해서 그 미수를 막 몇 천을 쓰는 거죠. 몇 천을 써가지고 돌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벌은 돈은 다 까먹고 또 거기서 또 마이너스까지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슬럼프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그런 일이 작년에 한 번 있었고 올해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거 하지 않기. 그리고 좋은 타점이 올 때까지 참기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지금 SG 글로벌 아니고 SGNG가 이제 그린벨트 테마로 지금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어요. 솔직히 뭐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지금 벌써 뭐 샀으면은 이제 좀 수익이 났겠죠. 뭐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차치하고 기다리는 거죠. 주가라는 게 이제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에서 특히 차라리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에서 전사면에서 사주면 또 괜찮아요. 나갈 기회라도 있어요. 근데 후사면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반등 주겠지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바닥으로 이제 쭉 가는데 여기서 이제 분할도 안 해요.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기서 찍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사주고 다시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여기서 넘어갈 때 그걸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차라리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잘라버리면 또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서 사놓고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대로 기다렸다가 요거까지 뚫고 내려가는데도 팔지를 못해요. 아, 그게 진짜 최악인 거죠. 네, 최악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건데, 우리가 손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손절이 참 어렵잖아요. 손절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타점을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못 먹더라도 타점을 좀 안전하게 좀 잡아줘야 된다. 안전하게. 여기 안전하잖아요. 여기서 뭐 만약에 호가창 흐름도 별로고 그래요. 그러면 한 주 넣으세요. 한 주 넣고 여기까지 이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그냥 올라가 버리면 뭐 한 주로 뭐 한 10% 먹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예전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었는데 우리 오래되신 뭐 김범석 구독자님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그 그 자동 감시 주문이 있습니다. 자동 감시 주문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샀으면 여기 자동 감시로 해가지고 스탑로스를 바로 걸어 놓으세요. 그냥 사자마자. 그러면은 손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절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저에 대해서도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급등주 추가 매수. 급등주 추격 매수하지 않기. 오늘 MPC였던가요? MBT였던가 하여튼 그 급등주 추격 매수를 했는데요. 자, 급등주는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요. 자, 시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스윙이건 단타고 똑같거든요. 오른 만큼의 시간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오른 만큼의 시간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른 만큼 이 각도가 똑같잖아요. 올라간 각도하고 지금 내려간 각도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오른 만큼 여기 이제 시간이 지금 반밖에 안 됐어요. 오른 거에 시간이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오른 만큼이 이만큼이면 내린 만큼도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눌림을 만드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오른 만큼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각도가 이제 꺾여서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하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는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면 돼요. 급등주 이제 딱 오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급등주가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호가창을 보고서 탁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좀 잡는 거를 이제 많이 신경을 씁니다. 호가창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호가창 솔직히 뭐 별거 없습니다. 예, 호가창 보는 법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호가창 보는 법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여기 밑에가 다 비어요. 그리고 맨 위에 호가만 계속 차는 거예요. 탁 차고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차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딱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예. 그게 다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는 이제 그 반대겠죠. 매도가 차고 안 차네 하는 순간 갑자기 매수가 탁 차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바로 그 호가창에서의 전환이에요. 전환. 그래서 호가창 보는 법은 딱 그것만 봐도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위에가 뭐 많이 있고 뭐 밑에가 많이 있고 물론 그게 그 한 5-60%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맞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죠. 내가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도에 이렇게 쌓여요. 매도 1호가에. 그럼 바로 팔아야 돼요. 그냥. 예. 매도 1호가에 갑자기 대량 물량이 쌓는다. 그럼 그 밑으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매도 1호가에 이렇게 쌓으면서 갑자기 여기 매수 몇 호가에 이제 버티고 있던 물량이 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두리를 밑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나중에 호가창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같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급등주는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올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절선을 이제 여유 있게 안 잡으면 이제 박살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뭐 아까 한송네오텍 설명드렸나요? 한송네오텍이 오늘 제가 2번 매매했는데 첫 번째 매매했을 때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이제 좀 모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좀 잡아줘요. 요렇게.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딱 1분 만에 여기서 탁 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여기서 물량을 많이 안 싣고 손절선을 진짜 최악의 마지노선을 잡아준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물량을 많이 안 싣고요, 최악의 마지노선을 잡아주고 이렇게 조금씩 더 사주는 거, 가까이 마지노선까지 갈 때까지 좀 더 사주는 거. 근데 이게 추세를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추세를 이탈하는 선까지는 안 잡죠.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되 바닥에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갈 때까지 계속해서 좀 더 사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눌림 종목은 바닥 찍고 상승할 때 사기. 이게 항상 그래요. 좀 우리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보면은 막 여기서 사고 막 이러거든요. 막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 자기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후사면 들어갔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뭐 10 사고 뭐 여기서 또 10 사고 뭐 여기서 사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거 보여서 여기서 사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좀 빙신 같은 소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빙신 같은 소리고요. 그냥 기다렸다가 여기 찍고 올라갈 때 여기서 사면 되죠. 뭐하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가지고 갑니까? 그죠? 여기서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그거죠. 이제 올라갈까봐 겁나서 그런 거거든요. 올라갈까봐 겁나서 그런 건데, 여기서 막 중간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면 되죠. 근데 막 갑자기 막 올라가다가 팍 쳐버린다. 그럼 그거는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드는 순간 매도하기. 제가 이제 매도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단타 연습을 할 때 VI로 이제 단타 연습을 했어요. 자, VI 팁은 이제 저번에도 몇 번 드렸는데, VI에서 VI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VI가 걸리면은, VI는 제가 진짜 한 5, 6천 번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이걸로 단타 연습을 했었거든요. 호가창 보는 거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걸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걸렸는데, VI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VI가 걸려있는데 이 가운데 가격이 머물거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거의 다 떨어집니다. 거의. 근데 VI가 걸린 상태에서 상승을 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많이 높다. 그래서 팔아야 하는 건 아니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호가창에서 생기고 계속해서 매수 1호가가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안 생기고 여기 이게 밀려버리는 순간이 와요. 그럼 거기서 그냥 1파 상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마하세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1파 상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직접 배운 적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파 상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가차없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가차없이. 수익이 뭐 0.5%, 0.2%라도 무조건 팔아야 된다. 뭐 손해가 나더라도 팔아야 된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드는 순간. 그리고 뭐 그런 대표적인 게 뭐냐?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바가지는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스윙 종목을 선택할 때도 하늘을 보고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바가지가 뒤집힌 종목이 있어요.
야, 바가지 이렇게 곡선을 만드는 순간 아, 디지 이거는 나는 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곡선 이 바가지 모양 중에서 딱 유일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종가 베팅 할 때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쏘는 요렇게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예. 자, 그리고 좋아 보여도 눌림은 1주부터 시작하기. 지금 막 우리가 이제 반등하면은 매수를 하는 게 우리의 그런 어떤 주 매매 기법이죠.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반등할 때 매수한다. 그죠? 그리고 돌파는 찌르고 여기잖아요. 여기 VN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여기다가 손절을 걸면 돼요. 네, 돌파는. 다른 모양은 아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거는. 딱 두 가지만 해도 수익 난다. 예, 제 생각이 그렇고요. 그래서 좋아 보여도 눌림은 1주부터 시작하기. 요 얘기는 뭐냐면요. 막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다 떨어졌다가 상승을 해요. 근데 여기서 힘이 좋게 올라가면 저도 그냥 바로 물량을 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수도 안 좋고 그리고 오후장이고 그리고 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한 주만 매수를 하세요. 한 주만 매수를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스윙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한 주만 매수를 해놓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추가로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고 요거 이탈하면은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약간 오후장이고 약간 좀 제가 이제 밀린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뭐 스윙을 들어갔는데 스윙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한 주만 매수를 하면은 놓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요렇게 샀다가 요렇게 떨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 주 정도면은 심지어 무조건 손절해야 하지만 요 손절 일선 밑에서도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안정된 그런 마음,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올라올 때 요렇게 그냥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보다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부지런하기거든요. 부지런하기. 주식이 이제 게으르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종가 베팅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종가 베팅에는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종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진행 중인 거 그리고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죽어 있다 살아나는 거는 이렇게 하다가 뭐 요 정도 찍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죽어 있다 살아나는 케이스. 일봉상 봤을 때 요런 데서 이제 매수가 가능한 거고 살아 있는 거는 요렇게 급등하는 거, 요런 포인트, 요런 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기 포인트, 요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종가 매수의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 종가 매수의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 이 모양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모양들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요런 모양이다. 이렇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 전날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날 모양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그날에는 아마 도지가 나온 하방형 도지나 아니면 도지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도지의 형태는 요렇게 생긴 도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도지가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음봉 터지고 그 다음에 바로 양봉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죠. N자형 할 때 전날 어떤 모양인가 이런 것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해야죠. 그죠?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모아야죠. 모아서라도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저는 솔직히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애용하진 않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살짝 뚫었을 때 그때 사는 건데 요런 것도 요 전날 어떤 모양이고 일봉상이 어떤 모양인지
거기서 더 나아가면 15분 몽상 어떤 모양이지, 예,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7가지 정도 올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뭐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드려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 개인한테도 이제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예. 올해 이제 정말 많은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돈 벌겠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진짜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